저희 뭐 TV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주제들을 좀 꼽아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차별금지법 발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의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도 전과가 있는 사람은 기본권이 제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숟가락 얹기 이런 걸 좀 했던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저게 되게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고 전형적인 되게 극단적인 어떤 뭐랄까요, 블러핑. 그리고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팩트처럼 하는 저런 걸 팩트 체크를 이제 토론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쵸. 그런 거 아니다. 이미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는 이미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있다. 그쵸.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아동 청소년이 성보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지 사람들이. 그쵸. 누구야,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는 발언 기회가 없고 사회자는 그냥 넘어가고 룰은 그대로 진행되고 하니까 뭔가 이거는 맞아. 팩트를 체크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하거나 그럴 기회가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악의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거 팩트 체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최근에 빠띠에서 지금 팩트 체크를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인용을 해드릴게요. 읽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법만으로 성폭력 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업은 가능하다라는 게 팩트고, 그리고 초등학교 수의,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초등학교 수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 보안관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국가공무원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 요거 아실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강의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강의를 할 때도 그런 걸 이제 다 이력을 또 조사하고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맞아요.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도 바로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김문수 후보는 모르는 것에 대해 좀 배워라 라고 좀 일말을 했고요. 특정한 사유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모두 차별금지법이 예외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다른 법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이익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차별금지하지 말라는 거는 실효된 전과에 대한 부분인 거고, 맞아요.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그거 당연히 적용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혜영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전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던 분인 거잖아요. 이분도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다는 거다.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을 좀 토로한 바 있습니다. 네. 조두순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이었기 때문에 20년을 조두순을 예로 들자면 20년을 제한이 된다. 뭐 이런 현재 법상에서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모든 것을 상위에서 존재하는 법이라기보다는 다른 법과의 그런 접합 지점이 있고,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 헌법이기 때문에 그냥
차별금지법이 막 최고법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른 법과 관계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차별금지법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어. 다 만약에 조두순이 20년 동안 취업을 못했어. 뭐 요런 이걸 다 받고 난 이후에 그걸 차별을 제한하자는 거지. 근데 그 경우라도 어쨌든 저는 맞아요. 학교에서 볼 때 이 사람 성범죄 있었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은 걸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응. 그런 일반적인 그냥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뭔가 뭉개버리는 뭔가 극단적인 얘기를 꼭 끌고 들어와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굳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쵸. 아직 무릅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맞아요. 뭐 알고 싶지 않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확히 알면 사실은 그렇게 반대할 수 있는 법이 아니잖아요. 막 이번에 권영국 후보도 그런 얘기 하셨던데 차별금지법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법이다. 이거를 조문화시켰다는 건 어쨌든 어떤 정신 우리가 누구든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어떤 특정한 이유로. 근데 그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자도 차별하지 말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법이고 지금 국민의 80% 이상이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법인데 이 특정 소수의 분들 20% 이하의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정치권과 일부 교회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일부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일부예요? 정말 일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맞아요. 권력화된.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교인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80몇 %가 찬성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요. 네.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죠. 제 주변에 있는 기독교 인들도 찬성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왜곡돼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넘어가시죠. 또 그 다음 이슈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건 더 한숨이 나오는. 다음 건 뭐죠? 네, 그 군 가산점제 얘기고요. 또 네, TV 토론에서 이거는 뭔가 짧게 넘어가도 될 것 네.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명해가지고 군 가산제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위헌 판결 난 거 아시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그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뭐 임금이나 승진, 가사, 양육 등에서 차별받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다. 자기는 그래서 근데 남성 청년들에 대한 대가, 보호 이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한 거는 군복무 크레딧, 군 호봉 가산제를 도입한다. 이거는 여성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 내가 하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거 어떻게 봐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거를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지난번 호봉제에서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게 그러니까 저희도 남성 그 군복무 하신 분들이 그럼 적절한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호봉제로 호봉제 하냐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본인은 여성한테 차별하지 않는 걸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가산제는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 완전 포인트를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그게 호봉제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피해를 주지 않는 왜 피해를 주지 않는가? 차별인데 명확하게. 피해란 무엇인가? 아니 생각해봐. 내가 공무원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 군필자는 같이 들어간 사람은 나보다 호봉이 두 개가 많아. 근데 퇴직을 동시에 했어.
그러면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호봉에 따른 수많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임금에서부터 뭔가 승진에서부터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왜 차별이 아니야? 근데 공무원 호봉 하나 올라가기 되게 힘들지 않나요? 모르나요? 다 모르는 제가 사람들이구나 우리. 잘 몰라가지고 좀 정확한 힘들게 말씀을 드려야.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제. 그러니까 호봉 그때도 얘기했지만 민간기업에서 많이 있어요. 그 미디어지에서도 그 호봉 군필자에 대해서 호봉을 2개 올려주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무원 사회로 의무화하겠다는 게 여성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거니까 이런 거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근데 공무원 시험이 특히 굉장히 치열하고 그런 차이가 되게 적은, 그리고 여성들이나 시험을 많이 보는 이유가 사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여성들이 일반적인 취업 시장에서 되게 어렵고, 그래서 여성들이 뭐 시험에 강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 3.8 여성대 그날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에 남성이 뽑힐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여성들이 몰리는 이유가 맞아요. 있는 거다라고 그때도 이제 그런 짧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런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남성한테 더 준다. 호봉을 더 준다. 되게 좀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일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평등함이라는 무엇인가. 이준석 후보 그 얘기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 공무원 뽑을 때 군필자만 그걸 위무화해가지고 뽑는 걸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공무원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게요. 안 들고 일어나겠죠. 제발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병역으로 해결하세요. 딴 데로 이렇게 자꾸 뭐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차라리 그걸로 가던가. 이게 뭡니까 진짜. 아니면 군대 내에서의 어떤 보상들을, 지금 사실은 뭐 보상들 같은 거를 계속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거나 뭔가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뭐 직업 구조나 어떤 노동 시장이나 이런 것들까지 확대해서 봤을 때 그게 전체 그림에서 차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고, 네, 공간 3점제는 99년도인가요? 95년도에 위헌 판결이 난 30년 전에 건가요? 어쨌든. 우리 계속 3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또 계속 하게 되네요. 내가 하면 다를 거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지금 내가 하면 다를 거다. 어떻게 김은수. 다를지 어떻게 다르다고 하시나요?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하면 다를 거다라고만 얘기했고. 그렇구나. 네.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약을 좀 구체적인 안으로. 구체적일 수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공과사점제 얘기는 그러면 또 저희가 저번에도 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그 전장현이랑 동덕여대 투쟁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 전장현이나 동덕여대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치권이 책임을 면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법제서가 바로 서겠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그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권영국 후보한테 넘어갔고, 권영국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전장현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동덕여대 여학생들이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준석 후보는 결과에 따른 갈등 상황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연 그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게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권영 후보가 본인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SNS에 이제 비슷한 말을 올렸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정치인들은 이 사건, 그러니까 동덕여대나 이런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부각시킨다. 학생들의 시위는 폭력으로 규정해 부풀려 얘기하고 대학이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과 학생들이 당한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은 침묵한다. 이렇게 문제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동덕여대와 전장현 시위, 뭐 전장현 그 시위라고 해야 될지 저는 늘 시위는 의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냥 지하철 타는 거거든요. 사실 내용은 그죠. 휠체어가 지하철 타는 것뿐이에요. 근데 좀 늦어지는 거야. 그게 왜 시위인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그거 없었으면 이준석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을지 지금. 다른 혐오. 또 다른 혐오. 따도 다른 갈라치기. 또 다른 혐오를 또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세상에 혐오할 건 너무 많아가지고. 이주민 혐오 뭐 그쵸. 할 건 많구나. 난민 혐오 이런 거. 네, 그죠. 어쨌든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 왜 전장현 시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왜 출근 시간에 나와서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 왜 출근 시간에 나돌아다니냐 이거야 지금. 그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1분이라도 늦으면 다 니들 탓이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자본주의가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다 노예처럼 가서 제 시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맡고 있다. 이런 논리. 네. 항상 좀 경악하게 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네.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책을 내면 됩니다. 그죠. 차별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해결해야 문제에 되는데. 대해서 이렇게 뭔가 혐오하고 갈라치기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러면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좀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정책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하지 않고 맞아요. 공격만 하는 거죠.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후보한테 그 다른 후보들이 많이 물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가 생각하는 대안은 뭡니까? 라는 얘기를 좀 없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대안은 없고 정책도 없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어쨌든 본인이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발언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 발언으로 어떤 표가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만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혐오,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공산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혐오하고 그러고 하니까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fem코나 이런 데에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여성 혐오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좀 그런 이게 진짜 표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요즘은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뭐 물론 20, 30대 남성들한테 그게 소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표로 옮겨오는 게 얼마나 될지 좀 봐야겠다 이번에. 좀 우리가 다 수치로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황 PD님은 계속 그날 투표 안 하러 갈 거다 막 이러고 계시거든요. 진짜 귀찮아서 안 나갈 거다 막 이러고 계신데
진짜 그게 정말 자신의 정치화, 그걸로 자신들의 정치를 만들 수 있을지 좀 보고 싶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를 하려고 그런. 갈라치기 정치를 하는 건데. 얼마나 하려고 그걸.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게 제 촬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방금 나간지 모르겠는데 10% 이하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이제 장난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진심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10% 넘어가면 안 된다. 많이 받으면 안 된다. 그렇죠.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넘어가게 둬서도 안 된다. 저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10% 이렇게 언저리에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제 투표를 하면 떨어질 거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여론조사로 잡히는 거고 실제 표가 되는 거는 이 사람을 뽑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표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래도 7%는 받을 거라고 7%에서 8% 정도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너무 위험하다. 해롭다, 한국 사회에. 그죠, 맞아요. 예. 좀, 네, 진짜 저는 10% 될까? 과연? 어떻게,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이걸 봐야 되고, 어떻게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더 좋은 걸 하는 게 정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갈라치기를 하고, 누구를 혐오하고, 그런 게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 500명. 500명 제가 좀 계획을 짜가지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눈 거죠? 이 정도 오늘. 가장 길게 했을걸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있나요? 70분 하지 않았어요? 네, 76분 했다고 하고, 길게 했네요. 네. 그만큼 할 말이 많은 대선입니다. 저는 사실은 토론회를 보지 않았음에도, 잘려봤음에도, 이렇게 또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고, 오늘 또 지금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 또 토론이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8시부터 10시까지. 네. 그래서 지금 또 오늘 또 어떤 얘기 오늘 정치 영역. 정치 영역이군요. 네. 연금개혁, 정치개혁. 네. 이런, 연금개혁 지난번 했는데. 어쨌든 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마지막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곧 이제 저희가 다음 방송하는 날이죠. 네. 그때 다음 주 어떻게? 그 끝나고 얘기하시고요. 네, 다음 주 어떻게 할지 그냥 어쨌든 네. 대선 뭔가와 함께 와야겠죠. 네.